여기서 제가 사실 이런 명품 브랜드가 왜 없느냐, 이 창의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에 질문 주신 우리 최지은님의 댓글에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늘 군더더기 없고 확실한 핵심만 거침없이 전달해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좋은 말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신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달아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신디님께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가 아직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대학 섬유전공 교수님은 섬유 원단에 관한 이해와 연구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나라는 패션뿐 아니라 건축에서도 아직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자재에 관한 이해 연구가 부족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 기술력 자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예전엔 창의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소프트 파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생각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보자마자 저는 제가 패션을 처음 공부했을 때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희망에 찼죠. 물론 지금도 그 희망은 버리지 않았지만 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성공시켜서 그런 유명한 패션 브랜드의 디자이너가 되겠다. 그래서 LVMH에도 들어가고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벽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도 많이 잃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부분은 있겠죠. 알면 알수록 우리가 점점 더 어렵다는 걸 느낀다는 거. 이게 왜 어렵고 어떻게 해야 저게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가 아직 없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죠. 본인이 겪은 내용과 생각과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셔서 너무 좋네요. 모대학 섬유전공 교수님은 섬유원단에 관한 이해와 연구 부족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전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섬유전공 교수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이시죠. 일단 섬유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데 저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옷을 디자인을 할 때 패턴이나 실루엣, 스타일, 뮤즈, 모델 이런 것만 고민하고 옷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죠. 전체적인 그 브랜드의 컨셉과 디자인 컨셉, 그리고 디자이너가 영감받아서 표현하려는 요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저 원단이라는 것 자체가 디자인할 때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브랜드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셔츠를 한번 디자인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와이드 컬러의 카라폭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원단을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원단은 지금 면 실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번쩍번쩍하는 실크로 제작을 디자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주 짙은 초록빛의 실크, 이런 똑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브랜드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느낌의 옷이 되겠죠. 디자인에 있어서 원단의 선택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원단은 디자인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이제 영감을 받고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동대문에 가서 원단을 구매한다. 그래서 내가 만족스러운 걸 정확하게 찾아낸다. 이는 어렵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디자이너들은 원단에 대한 깊은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 드레이프라든지 조직감, 게이지 등등등 이런 색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내고 그거를 옷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조나 방직, 염색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선 섬유 원단에 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는 이렇게만 하면 돼 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좁은 답변이라는 거죠.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어떤 원단을 써서 옷을 만드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옷이 되고 그거를 입었을 때 전혀 다른 느낌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원단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좋은 옷이 나오니까요. 건축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건축 설계사들이 건축 디자인도 하죠. 디자인을 할 줄 알고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디자인을 하죠. 사실 패션도 똑같아요.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디자인을 할 수 있고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연결이 너무나도 쫀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를 놓치고 간다. 뭐 내가 패턴을 꼭 배워야 되냐, 봉제를 꼭 배워야 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맨투맨 후드티 티셔츠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패션 브랜드를 운영하는 디자이너는 장사하는 사람이 아닌 예술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계시면 그렇게 하는 걸 비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한 두 가지 정도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미술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미술 작가. 미술 작가는 영감을 받아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영감을 받고 그 영감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내죠. 그리고 그 그림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내가 어떤 영감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거를 그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너무나 슬프고 좌절스럽고 거기서 어떤 하나의 빛을 봤어.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그렇게 슬프고 좌절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빛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희망을 품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작품은 어떤 희망이라는 작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그림 하나로 내가 희망을 느꼈다는 것 때문에라도 다음에 그런 마음을 겪었을 때 그 그림을 보고 힐링을 하겠다, 에너지를 얻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작품을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구매하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음악 만드는 작곡가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들도 본인만의 색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음악 만들어도 이건 어떤 작곡가가 만들었다라고 대충 유추할 수 있죠. 그들도 자신만의 색을 유지한 채로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어떤 특정 가수를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성시경을 떠올렸어. 성시경을 보고 저 목소리에 이런 음악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 사람 목소리와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음악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작곡을 하기도 하죠. 이때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한 채로 라는 부분이 컨셉이 되는 거고요. 그 특정 가수를 떠올렸다 라고 하는 건 뮤즈를 떠올렸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영감을 받아 작곡을 한다, 이거는 디자인을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악을 들은 대중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작곡가가 영감받아서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받게 돼요. 고스란히 받게 되고 거기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 그 음악을 마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어땠을 때 그 음악을 듣고 힘을 정말 많이 얻었었지. 이 마음이 기억해요. 머리가 기억한다기보다는. 그때 그 감정을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흘렀어도 내가 뭔가 느꼈던 그거를 지금까지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떠오르죠.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색깔을 찾고 그거를 표현해내고 사람들한테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술 작가나 작곡가나 이런 분들처럼 예술을 하고 그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구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예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팔려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또 다음 걸 하죠. 이게 어렵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눈치를 더럽게 많이 봐요. 그냥 간단한 예로 이거죠. 겨울에 흰 옷 입으면 추워 보여. 그러니까 내가 추운 게 아닌데 이 속에 막 털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추워 보여. 추워 보여. 남들한테 보이는 거잖아. 그 뭔 상관이야. 근데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남 눈치를 많이 보는 문화가 아직도 사실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여기서 확장해서 나가면 유행을 정말 많이 타요. 지나치게 민감해요. 사실 패션 산업이라는 건 유행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로 봐선 좋은 방향이겠다 하지만 너무 몰린다는 거지. 너무 밀집돼요. 5년만 지나면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스타일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나의 어떤 상품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런칭할 때 좀 세계적으로 그래도 멀리 가고 싶다, 거기까지 아니라도 우리나라에서 내가 뭔가 위치를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스타일을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브랜드만의 스타일을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고 그거를 유지한 채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하고 뭐 소통을 한다든지. 이거는 유행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때를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자본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처음부터 가격대를 비싸게, 봉제를 비싸게, 정말 퀄리티 좋은 옷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처음부터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비싼 원단과 비싼 봉제로 옷을 만들어서 팔면 당연히 판매가는 비싸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 비싼 옷을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만드는 데는 역시나 브랜드에서 만들어 온 어떤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역사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말 그대로 히스토릭 그런 게 아니고, 이 브랜드가 이제 얼마나 인지도를 쌓았고 이제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고 사람들의 입에 어느 정도 거론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견디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되겠죠. 그리고 지은님께서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 그런 얘기도 있었죠. 최근 뭐 소프트 파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걸 생각하면 창의력의 문제도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프트 파워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파워 지수라는 말이 있죠.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2022년 국가별 소프트 파워 지수 체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단순하게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친근감, 뭐 명성, 기업, 환경, 국제 관계 등 12가지 항목에 걸쳐서 그 각국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조사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창의력 부분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지금 올려드린 자료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창의력에 대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패션을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을 안 하고 살았구나.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학창시절에 창의적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 있죠. 외워. 그거를 너무 못했어요. 성적도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너무 어렵고 제가 좋아하는 건 체육, 음악밖에 없었을 정도로. 그래서 단순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했고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 과외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시험장에 가서도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문제를 보고도 뭐 3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인 걸 알지만 3번, 5번 왜 나에게 이런 3번, 5번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게 만들었을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하질 않나. 아무튼 산만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다른 데 집중하는 걸 좋아했어요. 뭔가 공부도 이해를 해야 된다. 저는 이해를 해야만 외울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너무 힘들었고 대학 가서부터는 이해를 필요로 하고 공부를 해서 좀 성적이 매우 잘 나왔던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명품 브랜드 그리고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제 제 주관적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까지 언급드린 것들보다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암기에 집중된 교육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방향 수업이라는 거죠.
교수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학생은 듣고 졸리니 그냥 하루에 막 6시간 8시간 수업 들으면 자야지 졸리지 계속 듣기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가장 큰 문제로 꼽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썼던 것도 그 연구과제를 했던 것도 학생들이 미리 교수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한 다음에 수업 시간에 창의적으로 이제 토론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꺼내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이런 수업 과정에 대한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과제로 썼었는데 패션이라는 거는 더더욱 책에서 배울 수는 없고 직접 학생들이 찾아가고 고민하고 깨지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수업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만 20세가 가까워질 때까지 그렇게 외우기만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창의적인 걸 하라니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창의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 창의적인 생각을 어떻게 더 높여줄 수 있는지 그런 과제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창의력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학 얘기인데 입학은 너무 어려운데 졸업은 너무 쉬워요. 우리나라 특이거든요. 졸업은 그냥 학점 채우면 해줘요.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요 사실.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때까지 암기 존나 해가지고 막 외워서 좋은 대학 갔어. 대학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창업하거나 취업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고 아니면 이제 지금 현재 대표님으로 사장님으로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대학 나온 애 4년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취업을 했어. 근데 얘가 잘 하나요? 처음부터 싹 다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싹 다 가르쳐야 되고 그냥 다시 다 배워야 되죠. 학교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사회 나가자마자 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울 때까지 졸업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졸업이 너무 쉽다는 거지. 결국 사회에게 떠넘기는 식의 교육이 된다는 생각도 문득 하거든요. 조금 더 입학을 쉽게 해주고 그리고 졸업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서 대학교 생활 내내 좀 정말 내 거를 만들어내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성장해서 사회로 나가서 본인 거를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있는 것 시스템을 익혀서 그거를 더 성장시킬 수 있다든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 두 번째 이유예요. 창의력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많이 생기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냥 한국인들은 옷을 잘 입어가 아닌 한국 패션 브랜드는 정말 대단해. 한국인의 이름으로 성장한 그런 패션 브랜드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에서 명품 브랜드가 나오지 못한 이유는 유행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거를 견디는 힘이 없고 자본금이 부족하고 자본금이 많은 대기업들에서 만드는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돈을 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이거를 성장시키는 게 아닌 가장 많이 팔리는 유행하는 제품 또는 컨템포러리 의류들을 많이 만든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이유들은 이렇게 뽑고 왜 우리나라의 명품 브랜드가 없는가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한번 보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달아줘 보세요. 한번 볼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